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값 바닥을 아는 방법, 즉 집값 바닥 시그널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은 장타고, 그리고 부동산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하면은 금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2022년 시장은 금리에서 발달이 되었고, 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났고, 그리고 매매나 전세 시장이 동반 하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금리를 변수에서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금리가 언제쯤 멈추느냐가 관건이겠죠. 이것 또한 예의주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조성입니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서 2022년, 21년간에 부동산이 2배에서 3배가량 올랐습니다. 사실 PIR, 즉 집값 대비 소득 수준을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수준입니다.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무리하게 집을 샀는데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은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 수요자들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를 구매 안 하고 전세나 월세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은 또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세도 지금은 이자 부담에 또 월세로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가 많고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거죠. 금리가 오르니까 전세 대출에서 부담이 크니까 다시 월세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거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멈춰도 바로 반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부동산이 대세 상승 국면으로 가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집값 바닥이 언제냐? 집값을 평가할 때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월세 지수 상대적으로 얼마나 올랐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집값 바닥이 언제냐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죠. 거의 한 30%에서 40%가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소득에 비해서 PIR 23년 2월달 현재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PIR이 뭐냐 하면은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를 말해주는 건데요. 서울이 21년 12월에 PIR 지수가 19였었습니다. 서울의 중간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19년을 저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고 말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소득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집값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도 단축되겠죠. 그러나 아마도 소득 증가 속도는 그렇게 빨라지진 않을 겁니다. 투자의 마인드는 부동산,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의 마인드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닥을 완전히 몰라도 바닥에서 무릎까지 올라올 때를 감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바닥에 사면 제일 좋지만 바닥에 못 샀을 때에는 바닥에서 무릎까지 올라오는 사이에는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팔 때는 어깨에 오면은 가감하게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더 오르면, 계속 오름이 유지되겠지 하다 보면은 또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을 세팅하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값 바닥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값이 떨어진 지가 이제 7개월째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6개월 집값이 하락하고 급등한 적은 과거를 봐도 없습니다. 지금 7개월째 집값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7개월 하락하고 집값이 반등한다? 그렇진 않죠. 현재 너무 급등해서 아직까지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집값이 오른 만큼 그만큼 더 떨어져야 바닥 시그널을 할 수 있겠죠. 집값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금리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있어요. 경기. 통계청에서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판단할 때 동행종합지수를 이용하나 현재의 경기 국면과 전환점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이용합니다. 좀 지식적으로
과거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과거에 보면은 11번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11번 사이클 상의 과거에 보면 보통 19개월 정도, 18개월, 19개월이 떨어졌었습니다. 부동산이. 그리고 반등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지금 2월인데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까지 겹쳐서 이렇게 부동산이 직격탄을 맞고 떨어진 지가 7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 정도 남았죠? 지금 7개월을 빼면 되죠. 18개월에서 7을 빼면 12개월 정도 남았죠. 그럼 1년 뒤에 경기가 살아나고 그때가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반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는 여러분들도 금리 때문에 이제 많이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자기 형편도 고려해서 계획을 잡는 그런 6개월, 7개월 과정을 겪어왔어요. 그 금리를 빼고 물가는 보지 말고 이제 경기를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하죠. 이 주식은 부동산과 맞물려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부동산 가격의 장기 추이를 보면은 최소한 주가는 부동산 가격에 1년 정도는 선행합니다. 주가가 오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집값이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은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집값 바닥 시그널입니다. 동행지수를 가지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주가가 부동산 가격에 최소한 1년 정도 선행을 한다. 그래서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1년 뒤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도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규제를 안 푸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규제를 안 푸는 곳이 어디에 있죠? 강남 3구하고 용산 규제를 안 풀었죠. 요거 풀리면은 바닥 시그널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DSR 규제 아시죠? DSR 규제 40%는 지금 현재 안 풀어주고 있는데 이 40%가 풀리면은 세 번째 바닥 시그널입니다. 세 번째. DSR이 뜻은 뭔가 하면은 총부채 상환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요거 영어 앞자리를 따가지고 DSR이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1년간 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서 빚을 갚는 상환액이 얼마나 큰지, 얼만큼인지를 뜻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DSR 40%라면은 1년에 1억 원을 내가 번다. 그러면은 1년간 내는 대출 상환액이 4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1년에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집을 대출 받을 때 40만 원밖에 대출 안 해준다는 거죠. 이게 정부에서는 뭘 뜻하는가 하면은 가계부채를 조정하겠다는 거죠.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면은 시한폭탄처럼 팍 터질 수가 있으니까 DSR 규제는 아직까지 안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새로 DSR 규제가 풀리면은 이게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그 시그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도세 특례가 나왔죠. 이것도 바닥 시그널입니다. 원래 양도세 특례가 나오면 투자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안 푸른 게 있으니까 DSR 안 풀었죠. 40% 그거 풀어야 돼요. 그게 바닥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 물량도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 좀 올라가는 지역, 한 70% 이상 올라가는 지역은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그쪽에 시그널입니다.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값이 반값에 집어 던집니다. 바닥 시그널이 되면은 평균 소득과 평균 자산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담액이 35%로 하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래량이 증가했다면 누군가가 아파트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거래량 확인하면 알 수가 있고 우리가 3, 4개월 동안 이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쭉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닥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집값 바닥 시그널은 또 부동산을 살려고 손님들이 옵니다. 문의가 있겠죠. 이거 바닥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줄어드는 것도 바닥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 이것도 바닥 시그널입니다. 전세가율, 즉 역전세란이 오면은 집값이 탁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나 부동산을 거의 반값에 막 던졌어요. 그러면서 금융위기 사태 때 공포감이 거의 극에 달했었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집을 반값에 던진 분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맛봤죠. 그 맛본 거가 경험치예요. 경험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휘청이고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그때만큼 당황하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바로 학습을 해봤죠.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집을 또 안 산 분들도 엄청나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반값에 집을 던졌을 때 산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죠. 그리고 이윤을 많이 받고 그리고 맛을 봤습니다. 그때 부동산 맛을 본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집을 반값에 던진 집을 못 샀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했죠. 왜요? 엄청나게 다시 올랐거든요. 집값이 다시. 지금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황하진 않다는 거죠. 지금처럼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했던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매수 수요도 엄청 기다리고 있고 매도인도 엄청 당황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부는 어쨌든 정상적인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좋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폭이 중요한 거예요. 폭이. 이 폭이 과연 얼마만큼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평균적으로 오른 것만큼 떨어지면은 이게 바닥 시그널입니다. 오른 것만큼 떨어지면은 고점 대비 다시 시장의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시그널이고요. 누군가가 사기 시작하니까 거래가 되는 거죠. 가격이 똑같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이상하게 회복된다. 그러면 이것도 바닥 시그널입니다. 가격이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가 투자하는 타이밍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즉 내 집 마련하는 시기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절대 가격도 중요하지만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서 시장을 판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 때에 즉 거래량이 회복되는 시기를 좋은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많이 줄어들 때 그때가 또 바닥 시그널입니다. 집값 바닥이 어느 쯤이냐 언제 오느냐를 잘 파악해서 내가 돈을 준비해 있다가 현금을 비축해오고 있다가 딱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닥 시그널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잘 살펴보고 부자 될 수 있는 기회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다음에 또 뵐게요.